저는 영화를 데뷔를 해서 한 편, 두 편 또는 뭐 한 세 편까지라 하면 좀 힘들더라도 자기가 편집해 보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어, 감독은 기본적으로 주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일방적인 이야기 방식이 많이 나오긴 한데 불구하고 그게 뭐가 일방적인지를 자기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스딜렉션이랄까요? 좀 방향성을 다른 쪽으로 잡아버렸네? 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편집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다면 편집 감독하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편, 두 편, 세 편 하면서 편집해서 주는 전체적인 통찰력, 이야기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 또는 편집의 컷의 단위들이 어떻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자기한테 완전히 체화시킨 뒤에 즉 함께 작업을 하는 것들은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편집 감독에서 대체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배울 향상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보면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분은 뭐 작가가 거의 옆에서 카트까지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반쪽짜리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감독들이 영화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나리오에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감독들은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준 대로만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처럼 편집은 그 필수 과정으로서 한번은 겪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은 항상 주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집 감독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 주관화된 걸 다시 시간의 숙성에 의해서 객관화되는 이 시간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장면, 살렸으면 좋겠는 장면, 이게 스토리 라인과 상관없이 이죽거릴 때도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단히 집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감독이 주관화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인데, 편집 감독들은 정확하게 촬영되어진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살릴 거, 살리지 못할 것, 더 나아가서 감독과 합의를 본 이야기적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만 보지, 이 장면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찍은 장면인지 아니면 감독이 얼마나 어미 부여를 한 장면인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와 아주 대척점에 있는 객관적인 누군가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달아준다면 감독이 가편집을 해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오케이 카스 고른 게 아니라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편집 감독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적 방향성을 공유한 뒤에, 공유란 게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보다 열띠게, 열나게 싸운 뒤에 그 다음에 공유된 목표치를 가지고 편집 감독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 이러한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혼자만 하는 경우는 어떠냐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감독들도 있어요. 내가 관객이 나의 신호를 알아들을지 못하는지 이걸 잘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되게 편집감도 뛰어나고 그런 소통력도 뛰어난 감독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관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편집 스킬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한 이야기를 주관화되어 있어 관객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모니터링 그룹이 필요해요. 그게 프로듀서가 됐든 뭐 가까운 지인이 됐든 특히 한 두세 명 정도는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내가 어떻게 편집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도 괜찮는데 뭘 못 알아들었는지 뭘 알아들었는지 이거조차도 검토를 할 단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감독들이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끝난 듯한 그런 안도감도 있고 또 질려버리는 부분도 있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모니터하고 싸우다 보면 거의
지쳐서 더 이상 뭔가를 하기 싫은 단계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를 1차 관객들한테 만나기 앞서서 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반드시 소통에는 실패한다고 봐요. 그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할 때마다 다른 사람 할 때도 있고요. 그게 필요한 모니터링 시트를 준비를 해서 뭐가 어떻는지를, 뭘 느꼈는지를, 뭐가 불편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전체적으로 뭐가 소통이 안 되는지를 잘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오히려 숙성의 시간보다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독이 편집을 해놓고 이상적으로는 마치 스라반에 하드를 넣어놓고 한 1년 있다 다시 보고 그거는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런 객관화보다는 오히려 관객과의 아니면 이 영화와 무관한 누군가하고 소통해 보는 게 내가 마지막 만날 관객들에게 보다 가까워지는 방식이라 보거든요.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편집 감독이 의견을 주는 경우도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영화 편집 감독도 있고요. 다큐멘터리 편집 감독도 있는데 이걸 전체를 한번 모니터링 하고 나서 좀 적극적인 의견을 주는데 물론 감독이 되게 힘들죠. 나하고 이 영화에는 찍힌 게 없는데 불구하고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보라고 만든 건데 저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이 전문가들이거든요, 나름.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이야기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00번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당신 마음대로 고쳐도 돼. 포티지도 마음대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경우는 물론 없지만 그걸 편집 감독이 또 다른 편집 감독이 이걸 보고 한번 전체를 다 이렇게 문지른다 할까요? 한번 문질러서 탁 가져왔는데 어떤 때는 대단히 났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아예 거부를 하고 비용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좀 틀린 것 같기는 한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관객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대 라고 해서 제 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제 식대로 또 조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계속 관객과 가상의 관객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점점점 거리를 좁혀 나가야지 편집이 마무리할 때라는 거죠. 이게 내가 뭔가를 시작해서 끝을 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끝냈다는 거에 해당할 뿐이에요. 내가 관객과 만나는 지점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걸어갈 건가 하는 건 다음 단계란 거죠. 이 과정을 좀 힘들더라도 계속 해 나가면 훨씬 더 좁아져서 나중에는 영화관에 갔을 때 내가 웃기고자 했는 지점이 있다면 그게 관객들이 웃고자 한다든지 어떤 감정의 교류 같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뭐 당연하게 영화관에 보면 관객들이 의외의 장소에서 감정이 흔들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웃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발견이 되겠지만 그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감독의 의도가 벗어나지 않는 단계겠죠. 그래서 나의 의도가 관객의 폐부에 꽂힐 수 있도록 중간중간 모니터링 그룹도 필요하고 편집 감독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보다 객관화시키는 과정들도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